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온 유학생 리리는 언젠가 꼭 경험해보고 싶던 한국 카페 문화를 처음으로 접하고서 세상에 이런 공간도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노트북과 가방을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모습은 리리에게 너무도 낯설고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단 한 잔의 커피였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제가 외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 리리예요. 한국 카페 문화가 독특하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었지만 막상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말 그대로 상상 이상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한국 땅을 처음 밟은 날은 온화한 봄날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서며 아직 완전히 녹지 않은 아침 공기를 마시는 순간 이제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가슴이 쿵쾅 대더군요. 짐을 숙소에 풀자마자 저는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한국에 왔으니 일단 커피부터 마셔봐야지 하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죠. 조용한 골목길을 한참 걸어 들어가다 보니 작고 아담한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예쁜 조명 아래 아늑한 분위기가 감돌았는데 유리창을 통해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귀를 간지리더군요. 평소 카페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낯선 나라에서 처음 발견한 카페는 제게 특히 반가운 장소로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달콤하고 고소한 커피 향이 제 긴장된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는 기분이었어요. 각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공부를 하거나 일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 사이사이에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도 있었죠. 이전에 들어본 카공족이라는 말이 딱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저는 카운터 앞에 잠시 서서 메뉴판을 훑어봤어요. 늘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 좀 더 달콤한 라떼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소심한 모험이라고나 할까요? 바닐라 라떼를 주문하고 자리를 찾아 앉으니 뭔가 모를 설렘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낯선 공간에서의 처음 맛보는 커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죠. 그런데 잠시 뒤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제 바로 앞에 앉은 사람이 노트북과 지갑, 휴대전화까지 고스란히 테이블에 두고 자리를 비운 겁니다.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무도 그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고 그 사람 역시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노트북 앞에 앉더군요. 전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혼잣말을 하며 당황하고 있을 때 드디어 주문한 라떼가 나왔습니다. 머그잔을 살짝 들어 올렸는데 진하게 퍼지는 향이 제 어수선했던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켜 주더군요. 그래도 여전히 의문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상식으로는 공공장소에서 귀중품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한국 카페에선 물건을 안 훔쳐간다는 얘기가 과장이나 미화가 아니었음을 단박에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들은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죠. 한국은 안전하고 카페에서 노트북 두고 가도 안 훔쳐가더라라는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겪기 전까지는 반신반의했던 게 사실이에요. 막상 제 눈앞에서 일어난 걸 보니 정말 말도 안 되면서도 대단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제 마음속에는 호기심이 더욱 자라났습니다. 나도 똑같이 노트북을 자리에 두고 화장실에 다녀오면 어떨까? 정말 아무도 손대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끌어올랐죠. 물론 무작정 시도하기엔 겁이 났습니다. 애지중지하는 노트북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잖아. 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결국 결심했어요. 화장실에 갈 때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 가보기로요. 사실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행동이었는데 막상 카페 안 풍경을 보니 다들 그렇게 하는 게 일상처럼 보였거든요. 노트북이나 가방을 두고 일어서서 음료를 받으러 가거나 잠깐 밖에 통화를 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마음속으로 만약 분실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을 무시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이 문화를 직접 체험해 봐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조심스럽게 지갑만 주머니에 넣고 노트북은 테이블 위에 남긴 채 화장실 쪽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내내 뒤를 힐끗거리며 누가 제 물건에 손대진 않는지 살폈죠.
그런데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니 제 노트북은 그 자리에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싶어서 너무 놀랐어요.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신뢰감이 솟아오르는 느낌도 들었죠. 서로가 서로의 물건에 무관심하면서도 어딘가 모를 조용한 배려가 깔려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카페 안에서 한결 편해졌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굳이 모든 짐을 챙겨서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생겼거든요. 그 작은 차이가 주는 해방감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이제는 주문하러 가거나 잠시 밖에 나갈 때도 노트북을 두고 가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호기심이 커지다 보니 정말 어디든 이렇게 안전할까 싶어 매일 다른 카페를 돌아다녔어요. 동네에 있는 조그만 카페부터 시내 중심가에 자리한 대형 프랜차이즈까지 일종의 카페 투어가 시작된 셈이죠.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카페마다 자리를 맡아둔다는 개념이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노트북이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잠시 나가곤 했고, 주변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카페의 밝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풍경이 무척 평화로워 보이더군요.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이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라면 이해가 갔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이 정말 많은 카페에서도 똑같은 광경이 이어진다는 점이었어요. 여러 사람이 분주히 드나드는 곳일수록 분실 위험이 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들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다른 사람의 물건에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했어요.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일종의 불문율 같은 게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모습들을 반복해서 보면서 저는 자연스레 한국 사회에 대한 애정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남의 물건에 쉽게 손대지 않는 문화가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물론 어디서나 위험은 존재하겠지만 적어도 카페라는 공간에선 상대적으로 그런 일이 드물다는 걸 몸소 체험한 셈이죠. 그리고 이 작은 사건들은 단순히 물건을 안 훔친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묘한 연대감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워도 내 물건을 지켜주는 건 결국 서로 간의 믿음이 깔려 있어서가 아닐까 싶었죠. 그 믿음이 저를 따뜻하게 만들어줬고 익숙치 않은 땅에서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게 했습니다. 카페에 자주 앉아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옆자리 사람들과 말을 트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노트북 충전기가 필요한 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저도 같은 기종이어서 흔쾌히 빌려줬고 그 계기로 서로 유학생활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알고 보니 저보다 먼저 한국에 와서 정착한 중국 유학생이더군요. 우리는 한국 카페의 신기한 점을 주제로 한참 떠들었습니다. 그는 여긴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있어 서로 참견하진 않되 필요할 때 도와주길 주저하지도 않는 분위기랄까? 라고 설명하더군요. 저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노트북 두고 가도 서로 손대지 않는 것 같아요 하고요. 마치 서로가 합의한 규칙처럼 타인을 존중한다는 태도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았어요. 이후에도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과 가볍게 일상을 나누며 점점 제 유학 생활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카페라는 곳이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관계와 문화가 교차하는 장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된 거죠. 어느새 저 역시 노트북을 펼쳐놓고 과제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때론 아무 생각 없이 쉬면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공간에서 저는 한결같이 편안함을 느껴요.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라는 걱정 대신 여유롭게 일에 집중해야지라는 마음이 더 커졌거든요. 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저를 더 적극적이고 밝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낯선 나라에서 적응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카페에서 배우고 느낀 서로에 대한 작은 신뢰가 제게 엄청난 힘이 되어줬습니다. 이 조그만 기적들은 결국 카페에서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는 말로만 설명하기엔 부족한 사람 간의 정서적 연결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누군가의 물건이 자리에 놓여 있으면 굳이 신경 쓰지 않고 도리어 저 사람도 조금 뒤에 돌아오겠지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점은 이 문화가 누군가가 억지로 만들거나 강요한 규칙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실천해온 습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카페를 가든 손님들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고 또 분실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종의 공공장소에서 서로 지켜야 할 약속으로 자리 잡은 듯했죠. 물론 모든 사람이 100% 신사적이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만난 한국 카페 풍경은 그러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미 한국 생활이 오래된 건 아니니 절대적인 확신을 내릴 순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비슷한 장면을 보고 체험하다 보니 이제는 믿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더 용감해지고 더 여유로워졌어요. 누군가 내 물건을 지켜줄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여기서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걸 상상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음을 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낯선 도시에서 외롭게 지내는 대신 카페를 제 작업실이자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어떤 날은 마음이 울적하면 카페 한 구석에 앉아 하루 종일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다른 날은 주변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죠. 그 작은 대화 속에서 한국을 이해하는 단서를 찾곤 합니다. 그리고 이 신기한 문화에 매번 감동을 받을 때마다 이 세상엔 아직 아름다운 면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면 정말 놀라워하거든요. 어떤 친구는 내가 살던 곳에선 상상도 못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정도로 치안이 좋은 거야? 라며 궁금해합니다. 아마 한국 카페 문화의 이런 점은 여행객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결국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행위는 법이나 규칙을 지킨다라는 차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게 결코 당연한 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저는 매일처럼 그 당연함을 목격하며 작은 기적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야말로 제가 이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주는 소중한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이제 저는 종종 혼잣말로 웃으며 말하곤 합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당연해졌네. 이 변화는 단순히 편하다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제 마음가짐을 바꿔놓았죠.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말해줄 날이 오겠죠. 노트북 두고 잠깐 화장실 다녀오세요. 여기선 다들 그냥 두고 다닌답니다. 하고요. 그때가 되면 제가 한국 카페 문화를 완전히 체득했다는 뜻이겠죠? 저는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여느 때처럼 카페에 앉아 커피 잔을 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조용히 둘러보며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그렇게 카페 투어를 하며 매일같이 감탄하는 가운데 저는 문득 카페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는 어떨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토록 안전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카페라는 특수 공간에만 국한된 일일까? 아니면 한국 전체의 문화적 특징일까? 조금 더 두루 살펴보고 싶었죠. 그래서 주말을 틈타 대학교 도서관이나 공공기관 건물 혹은 다양한 장소에 일부러 가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도서관이나 학생회관 등에서도 가끔 노트북이나 휴대전화기를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먼 곳까지 떠나는 건 아니겠지만 화장실이나 다른 층에 있는 복사기까지 다녀오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확실히 제가 살던 곳에서는 이런 풍경을 보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물론 무조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별 문제가 없는 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단순한 치안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치안이 좋아도 사람들의 인식이 남의 물건을 건드리는 건 안 된다는 공감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도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애초에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윤리의식이 생활 전반에 녹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몸소 느끼니 이 사회가 좀 더 인간적이라고 해야 할까, 적어도 서로 믿으려 노력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에서 안도감이 들었어요. 카페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이제는 한국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저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발견을 계속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계산대 근처에 가방이나 장바구니를 두고 잠시 다른 물건을 고르러 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우연인가?
싶었는데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물건을 놓고 간다는 건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작용하고 있으니 가능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작은 차이가 주는 편안함을 무척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웬만한 일에는 괜찮겠지 하고 좀 더 여유롭게 대처하게 됐죠. 사실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습득하게 된 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곳의 공기가 제게도 스며든 기분이었죠. 여전히 놀랍지만 이젠 그 놀라움이 제 일상과 하나로 어우러지는 단계로 접어든 것 같아요. 더는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의아해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이게 가능하지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한편으론 나는 이런 믿음을 한국 밖에서도 계속 간직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문화란 그 사회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온 집단적 생활 습관일 테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곳에서 제가 누리고 있는 신뢰와 안도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꽤 오래 남을 듯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는 제게 계속해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습니다. 노트북 충전기를 빌렸던 친구 외에도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은 이들과 말이 오가며 알게 된 이야기가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날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에 카페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 중이라고 하셨는데 삶의 경험담을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나는 한때 해외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카페에서 물건 놓고 다니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 물론 나라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여긴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 하시면서 웃음 짓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한편 여기서 만난 젊은 대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노트북? 원래 자리 맡아놓고 잠깐 다녀오는 거죠.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것이 일상의 당연함이라는 게 새삼 부러워 보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니 다들 처음부터 이 문화를 접하며 자랐기에 크게 의문을 품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들조차도 해외여행을 할 때는 무척 조심한다고 하더군요. 즉, 자기들이 당연하게 누리던 안전함이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해외여행 갈 때는 카페에서 절대 물건 놓고 나가지 않아요. 거긴 분위기가 다르니까요. 라는 말에 저도 웃으며 공감하게 됐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환경이 달라지면 행동 양식을 스스로 바꾸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한국 안에서만큼은 특히 카페 문화 안에서는 이 규칙이 꽤 확고하게 지켜지는 편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여기 카페는 자리 맡으려면 노트북 정도는 놔둬도 괜찮아. 라며 농담 섞인 대화를 하곤 해요. 처음 한국에 와서 이것저것 신기해하던 제가 어느 순간 그들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살짝 웃음도 나고요. 실은 이 대화를 통해 또 다른 면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며 그 안에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이랄까. 제가 중국에서 살아온 배경, 그들이 한국에서 체득한 문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보고 겪은 일들을 공유하면서 문화 차이가 있구나를 넘어서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삶의 방식이 의외로 닮아 있네라는 순간을 자주 맞이하게 됐어요. 카페라는 공간이 참 묘한 매개체인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와 노트북을 펴놓고 무언가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집중력,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대화들.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서로를 이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리고 저 같은 이방인에겐 이 환경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불안감을 사그라지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주변에 다가서게 돕는 힘이 있으니까요. 물론 모든 순간이 달콤한 커피 향기처럼 부드럽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은 카페에서 사소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과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고 제가 평소처럼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이 꽤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제 마음이 예민해져 있던 터라 자꾸 거슬렸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통화를 해? 하는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결국 집중이 안 돼서 조심스레 죄송한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살짝 기분 나빠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도서관도 아니고 카페잖아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또 틀린 말도 아니었기에 제가 더 말을 잇기가 애매했습니다. 그렇게 약간 불편한 기류가 감돌았죠. 그 순간 카운터 쪽에서 일하던 알바생이 싱글벙글 웃으며 다가오더니 손님들, 혹시 조용한 쪽 원하시면 안쪽 좌석으로 안내해드릴까요? 라고 제안하더군요. 무심코 스쳐 지나쳤던 공간에 방음시설이 조금 더 잘된 조그만 방 같은 구역이 있었는데 그곳을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불편함을 싹 풀어줬어요. 저도 괜히 날카롭게 굴었다는 걸 깨달았고 상대도 시끄러웠나 보네요. 죄송해요. 하고 살짝 미소를 지었죠. 작은 충돌이었지만 덕분에 카페의 소음이라는 문제에도 나름의 해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작정 참거나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카페 직원이 중간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또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키되 때론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기도 한다는 태도를 보인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그 일을 계기로 저 역시 카페 안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조건 조용함을 강요할 수만은 없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카페 자체의 규칙을 존중해야 하니까요. 이 역시도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한국 카페 문화의 또 다른 단면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뒤론 시끄러운 통화나 대화가 귀에 거슬릴 때도 예전처럼 짜증을 내기보단 가볍게 사인을 보내거나 자리를 옮기는 쪽을 택하게 됐어요.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안 뒤론 별일이 아닌 문제에 굳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배움이겠죠.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제 한국 유학 생활도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노트북이나 가방을 테이블에 두고 잠시 나갔다 오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그동안 경험한 수많은 장면이 저를 이 문화 속에 완전히 녹아들게 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일이 과연 한국에서만 가능한 걸까?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사실 분명히 세계 어딘가에는 비슷한 분위기의 카페나 안전한 지역이 존재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직접 마주한 한국의 카페 문화가 제 삶에 남긴 흔적입니다. 여기서 겪은 일들은 믿음이나 배려 같은 개념이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에 녹아들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건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니라 단지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누군가가 지켜줄 거야라고 안심하는 순간들에서 시작되죠. 또 혹여나 충돌이 생기더라도 서로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점도 크고요. 제게 이 문화는 하나의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안 훔친다는 사실 자체보다 사람과 공간이 서로 어우러지는 방식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아보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외칠 만큼 놀랐지만 이제는 당연히 이 정도는 되지 않나 하고 웃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 자체가 저를 한층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믿어요. 이제 곧 방학이 되어 잠시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면 저는 분명 이 한국 카페 이야기를 해주게 되겠죠. 아마 그들도 처음 듣는 순간에는 정말 말도 안 돼 라고 반응하겠지만 언젠가 자신들이 직접 와서 경험하게 된다면 또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결국 제가 이 글을 통해 말하고 싶은 건 어떤 문화적 차이도 직접 겪어보면 놀라움이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낯설었지만 차츰 익숙해지고 스며들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그 문화를 체득하게 됐으니까요. 물론 완전히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작은 믿음이 일상 속에 자리 잡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야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한국 카페라면 노트북을 두고 잠시 나가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곳이에요. 그러니 안심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다녀오세요. 하고 말이죠. 언젠가 누군가가 이 말을 믿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흔쾌히 그 사람을 한국 카페로 데려가 직접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때의 그 놀라움과 감동은 분명 저와 똑같을 테니까요. 아마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제 가슴속에 남아 훗날 제게 또 다른 도전과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말의 힘이겠죠. 저는 지금도 한국의 어딘가 카페에 앉아 이 글을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커피 잔을 비우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와도 노트북은 그대로 있겠죠. 이게 당연하고 또 감사한 오늘이기에 마음 한구석이 따스하게 달아오릅니다. 이 순간 저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 이곳에서라면 정말 모든 게 가능할지도 몰라. 하고요.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이런 일상의 모습들이 제게는 수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이곳에서 매 순간 새로운 문화와 태도를 배우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배움을 토대로 한 발짝씩 성장해 나가는 중입니다. 언젠가 다른 나라를 여행하거나 혹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이 경험은 분명 제 마음을 한층 넓혀줄 거라 믿어요. 지금 이 순간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다들 일상에 지쳐 보이기도 하지만 이 공간에서는 잠시나마 여유를 찾고 휴식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은 휴식 속에 서로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 잠깐 나갔다 와도 괜찮다는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별것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뒤흔든 사건들로 남아 있습니다. 매일 같은 풍경이지만 매일 다른 감동을 받는 이 기분이 참 좋아요. 어쩌면 이건 비단 카페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곳에서 배운 건 결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살만한 곳으로 만든다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상대방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아주 단순한 약속이 존재했답니다. 이런 약속이 오래도록 지켜진다는 건 그 사회에 분명 긍정적인 힘이 있다는 뜻이겠죠. 저도 언젠간 이 문화를 몸소 익혀 어디서든 남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곳을 떠나더라도 여기서 겪은 작지만 커다란 놀라움을 영원히 잊지 못하겠죠.